구속 기로에 서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인데 구속 심사는 모레 열립니다. 자, 일단은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위증, 또 허위 공문 작성 행사, 대통령 기록물 위반 등인데 일단 구속 여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너무 중한 혐의입니다. 일단 내란 우두머리 방조도 그렇고 뭐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사후 계엄 선포문에다가 서명을 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문제될 것 같으니까 폐기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공영 서류를 손상한 것을 넘어서서 그 동기가 결국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범죄 혐의는 매우 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검이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는 자신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구속 사유일 텐데 뭐 도주의 우려는 없다라고 뭐 봐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니더라도 증거 인멸의 우려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증거 인멸을 위해서 지금 혐의를 뭐 범죄 행위를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생각하면 저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지금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 진술을 번복한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영향도 있을까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네. 법률가로서 이 사건을 조금 건조하게 바라보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저는 반반으로 봅니다. 네. 크게 보면 혐의를 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그리고 위증,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공영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지거든요. 네. 마지막에 세 번째 부분이 이제 사후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 명의의 문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주된 피의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더라도 과연 한덕수 전 총리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그 비난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중하다고 봐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 측이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약간의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증 혐의는 증거가 이미 다 수집되어 있죠. 헌법재판소에서의 그 공개 변론 영상, 그리고 녹취서, 그다음에 본인의 진술, 그리고 대통령실 CCTV 모두 다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인멸할 증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건이 되는 것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유심히 볼 것은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든가 혹은 내란 부하 수행과 같은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적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조범으로 보면서 그것을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법적인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조범에 해당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작위에 의한 범죄 행위가 된다면 그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리고 부작위에 의한 것은 작위범이 성립하지 않을 때 검토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하려고 해도 대법원 판례상 4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간단하게만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중에 한 가지 요건이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가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에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으는 과정에서 어떤 다른 거동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보내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겠느냐 관건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툼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한 전 총리 측이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일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반 정도로 보셨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셨습니다.